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어요. 어머님, 제발 돌아오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죠. 됐어. 그리고 앞으로 매달 월세 300만 원이야. 저는 박순자 72살입니다. 이야기 계속 들으시기 전에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의 인생에서 일어난 가장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며느리가 저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50년을 살던 집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났죠. 그런데 그 다음날 뉴스에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98억 원의 주인공으로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3평짜리 고시원이에요. 화장실도 공용이고 부엌도 없는 그런 곳이죠. 50년을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온 곳입니다. 누가 절 쫓아냈냐고요? 제 며느리입니다. 처음부터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는 남편을 3년 전에 먼저 보냈어요. 54세 암으로 갔죠. 아들 준호는 하나뿐인 자식이에요. 그 아이를 키우느라 제 인생을 다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준호가 결혼한 게 5년 전이에요. 며느리 이름은 유진이. 처음엔 괜찮은 애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날 아침도 평범하게 시작했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손주 민준이 아침 차려주려고 부엌에 나갔죠. 민준이가 계란말이를 좋아하거든요. 할머니 손맛이 최고래요. 제가 민준이한테 말했어요. 민준아, 일어났니?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거 해놨다. 민준이가 배고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며느리가 나왔어요. 유진이가 민준이한테 차갑게 말했죠. 민준아, 이리 와. 엄마가 차려준 거 먹어야지. 그러더니 제가 정성껏 차린 밥상을 옆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리얼을 따르더라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유진아, 애 아침은 따뜻하게 먹어야지. 그런데 유진이가 쏘아붙이듯 말했죠.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먹어요. 어머님은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네요. 저는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며느리도 어렵겠지. 그렇게 생각했죠. 그날 오후에 거실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전화 통화를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좀 컸어요. 유진이가 전화로 말했어요. 응, 시어머니? 아이고 말도 마. 저는 청소하는 척하면서 듣고 있었어요. 유진이가 계속 말했죠. 집에서 맨날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 빨래도 제대로 못 개고 밥도 맨날 된장찌개만 끓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유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에휴, 그냥 요양원 보내고 싶다니까. 근데 남편이 효자 코스프레 하느라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요양원? 나를? 그래도 참았어요. 아들 준호한테 말하면 뭐라도 해주겠지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준호야. 준호가 피곤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피곤해요. 나중에 얘기해요. 제가 다시 말했어요. 아니, 그게 유진이가 요즘. 유진이가 끼어들었죠. 여보, 빨리 씻고 자요. 내일 미팅 있다면서요. 준호가 그래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더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준호야. 준호가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엄마, 그냥 유진이 말 좀 들어주세요. 저도 회사에서 힘들어요. 그리고 방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키운 아들이 저한테 이럴 수 있구나. 결정적인 날이 일주일 후에 왔어요. 며느리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거든요. 저는 손님들 오셨으니까 과일이라도 깎아드려야겠다 싶어서 접시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제가 말했죠. 유진아, 손님들 오셨으니까 과일 좀 드시라고. 유진이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들어가 계세요. 친구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친구가 물었죠.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야? 유진이가 작게 말했어요.
응, 어쩔 수 없이. 남편이 효자라서. 다른 친구가 말했죠. 에고 힘들겠다. 유진이가 한숨 쉬며 말했어요. 말도 마. 옷 스타일도 그렇고. 좀 창피해. 저는 문 앞에서 굳어 있었어요. 창피하다고? 내가? 그리고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왔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준호는 출근하고 며느리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유진이가 말했죠. 어머님 잠깐 나오세요. 뭔가 느낌이 안 좋았어요. 거실로 나갔더니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유진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좀 독립하시는 게 어때요? 제가 물었죠. 독립. 유진이가 말했어요. 네. 어머님도 자유롭게 사시고 저희도 좀 숨쉬고. 제가 말했어요. 유진아 나는. 유진이가 자르듯 말했죠.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시어머니랑 못 살겠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니? 유진이가 말했죠.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냥 맞지 않아요. 세대 차이도 있고. 제가 말했어요. 그래도 여기 내 집인데. 유진이가 비웃듯 말했죠. 어머님, 등기부등본 보셨어요? 이 집 명의는 우리 남편이에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유진이가 말했어요. 내일까지 나가주세요. 고시원 알아봤어요. 여기요. 명함을 던지듯 테이블에 내려놓더라고요. 제가 떨며 물었어요. 준호는 알아? 유진이가 웃으며 말했죠. 남편은 제 편이에요, 어머님.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짐을 쌌죠. 50년을 산 집에서 가방 하나 들고 나가게 될 줄은. 손주 민준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민준이가 졸린 눈으로 물었죠. 할머니, 어디 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잠깐 여행 좀 다녀올 거야. 민준이가 물었죠. 언제 와요? 제가 대답했어요. 곧 올게. 민준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거짓말이죠? 엄마가 할머니 쫓아낸 거죠? 저는 대답 대신 민준이를 꼭 안았어요.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이 짐을 싣는 걸 도와주셨죠. 차가 출발하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50년을 산 집이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보며 물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제가 대답했죠. 네, 괜찮습니다. 기사님이 다시 물었어요. 혹시 이사 가시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그런 셈이죠. 창밖으로 아는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 슈퍼에서 민준이 우유 사주고, 저 공원에서 민준이랑 산책하고, 모두 다 추억이 됐네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어요. 제가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진짜 나가신 거예요? 제가 대답했어요. 응. 준호가 말했죠. 엄마, 유진이가 좀 그런데 조금만 참으면. 제가 물었어요. 조금만 참으면 뭐? 더 참으면 뭐가 달라지니? 준호가 불렀죠. 엄마.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준호야. 준호가 대답했죠. 네? 제가 말했어요.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준호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을? 제가 말했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끼리 잘 살아라.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고시원에 도착했어요. 3평도 안 되는 방.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화장실은 공용이고. 부엌도 없어요. 이게 이제 제 집이네요. 침대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50년 전 22살 새 댁으로 남편과 함께 들어간 집을 떠올렸죠. 남편은 준호가 18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그 전까지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식당으로 출근했죠.
설거지, 청소 그리고 홀서빙. 닥치는 대로 다 했어요. 왜냐고요? 준호를 대학 보내야 했거든요. 남편이 암 진단을 받은 게 준호가 고3 때였어요. 병원비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보험도 없었고 저축한 것도 별로 없었죠. 그래도 남편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밤낮 가리지 않고 일했어요. 남편이 병원 침대에서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순자야, 준호, 잘 키워. 제가 울먹이며 안 된다고 말했죠. 남편이 말했어요. 미안해. 아무것도 해준 게 없네. 그리고 남편은 눈을 감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정신을 차려보니 통장엔 50만 원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도 준호는 대학을 가야 했어요. 저는 더 열심히 일했죠. 새벽 일, 낮 일, 저녁 일. 3군데를 뛰었어요. 준호한테는 절대 힘든 내색 안 했어요. 제가 밝게 말했죠. 준호야, 엄마 괜찮아. 너만 공부 열심히 해. 준호가 대학 합격했을 때 그렇게 기뻤을 수가 없었어요. 준호가 기뻐하며 말했죠. 엄마, 합격했어요. 저는 눈물 흘리며 말했어요. 그래, 잘했다 아들. 준호가 말했죠. 엄마, 제가 꼭 성공해서 엄마한테 보답할게요. 제가 말했어요. 그래, 너만 잘 되면 돼.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아들만 잘 되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바보였던 건 아닐까. 고시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 인생은 대체 뭐였을까? 그때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울어봤자 소용없죠.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통장을 확인했죠. 잔액 320만 원. 이걸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고시원 관리인 아저씨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312호 박순자님. 등기 우편이요. 등기 우편? 저한테 누가 우편을 보냈을까?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발신인을 보니까 법무법인 정도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법무법인? 무슨 일이지? 봉투를 뜯었어요. 그리고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죠. 재개발구역 토지보상금 안내. 소유주 박순자. 예상보상금. 거기서 제 눈이 멈췄어요. 98억? 제 눈을 의심했어요. 다시 읽어봤죠. 예상보상금 98억 3천만 원. 이게 무슨 일이지? 혹시 사기 아닐까? 하지만 법무법인에서 온 공식 문서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날 오후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깔끔한 사무실. 정장 입은 변호사님이 저를 맞아주셨죠. 변호사님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박순자 여사님 앉으세요. 제가 떨며 물었죠. 변호사님, 이게 무슨... 변호사님이 말했어요. 고인이 되신 남편분께서 30년 전에 구입하신 토지입니다. 제가 물었죠. 토지? 우리 남편이? 변호사님이 말했어요. 네. 서울 외곽 땅이었는데 최근 재개발 구역으로 편입됐습니다. 변호사님이 지도를 펼쳐 보여주셨어요. 변호사님이 설명했죠. 여기입니다. 현재 평당 시세로 계산하면 약 98억 정도 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멍하니 말했죠. 98억. 변호사님이 말했어요. 네, 정확히는 98억 3천만 원입니다. 제가 물었어요. 근데 왜 저는 몰랐죠? 변호사님이 말했죠. 명의가 여사님으로 돼 있는데 아마 남편분이 비밀로 하셨나 봅니다. 변호사님이 서류를 꺼내 보여주셨어요. 변호사님이 말했죠. 보세요. 30년 전 등기부등본입니다. 소유자 박순자. 거기 정말 제 이름이 있었어요. 제가 눈물 흘리며 말했어요. 여보. 그때 변호사님이 봉투 하나를 더 꺼냈어요. 변호사님이 말했죠.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남편분이 저희 사무소에 맡기셨던
오래된 편지 봉투입니다. 변호사님이 설명했어요. 재개발 시점이 오면 부인께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를 펼쳤죠. 남편의 글씨가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제가 편지를 읽었어요. 순자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재개발이 시작됐다는 거겠지. 당신은 모르겠지만 나는 알고 있었소. 당신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새벽같이 일어나 식당 가고, 밤늦게 돌아와 아들 공부 봐주고, 그런 당신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미안했소. 그래서 내가 아끼고 아껴서 마지막 남은 돈으로 이 땅을 샀소. 언젠가는 당신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미안하오 순자. 그리고 고맙소. 당신이 있어서 나는 행복했소. 저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어른이 이렇게 울어도 되나 싶을 만큼. 여보, 당신이 이런 걸 왜 말을 안 했어요? 혼자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고시원으로 돌아와서 TV를 켰죠.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앵커가 말했어요. 재개발 보상금 수령자 명단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이번 재개발로 100억 원 이상 받게 된 주민만 12명에 달하는데요. 그냥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어요. 앵커가 계속 말했죠. 그중 한 분인 72세 박순자 씨는 남편이 30년 전 구입한 땅으로 98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화면에 제 사진이 나왔어요. 제가 놀라며 말했죠. 저게 나야? 앵커가 말했어요. 박순자 씨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인데. 아, 이제 알겠구나. 그 순간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아들이었어요. 한 통, 두 통, 세 통. 저는 받지 않았어요. 10통, 15통, 20통. 계속 울렸죠. 그리고 친구 정숙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숙이 전화는 받았어요. 제가 전화 받으며 말했죠. 여보세요? 정숙이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순자야, 뉴스 봤어? 제가 대답했죠. 응, 봤어. 정숙이가 말했어요. 대박이다. 98억이라며? 순자야, 이제 편하게 사는 거야. 제가 말했죠. 그런데 말이야. 정숙이가 물었어요. 왜? 기쁘지 않아? 제가 대답했어요. 준호한테서 전화 30통 왔어. 정숙이가 물었죠. 받았어? 제가 말했어요. 아니, 받고 싶지 않아. 정숙이가 말했죠. 당연하지. 그 며느리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제가 쓴웃음 지으며 말했어요. 웃긴 게 돈이 생기니까 찾더라고. 정숙이가 물었어요. 순자야, 너 돌아갈 생각 아니지?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죠. 아니야. 이틀 후였어요. 고시원에 누군가 찾아왔어요. 아들이었죠. 준호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엄마, 저예요. 문을 열었어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죠. 왜 왔니? 준호가 고개 숙이며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뭐가? 제가 엄마를 지키지 못했어요. 이제 와서. 준호가 눈물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다시 집으로 가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웃으며 말했죠. 그래? 네, 엄마. 준호야. 네? 넌 뉴스 보고 왔지? 준호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게 아니라 98억 때문에 온 거지. 준호가 외쳤어요. 엄마, 오해예요.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오해? 그럼 뉴스 나오기 전에는 왜 안 찾아왔니? 준호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 계단에서 누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였어요. 유진이가 숨차게 말했죠.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너도 왔구나. 유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뭐가? 유진이가 눈물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님을 내쫓은 거요.
제가 미쳤었어요. 그래. 미쳤었지. 다시 모실게요. 어머님, 제발.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유진아. 네. 제가 물었어요. 너 등기부등본 봤다며? 유진이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네? 그 집 명의가 준호라고 했지? 네. 그게.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확인은 해봤어? 유진이가 멈칫했죠. 준호가 불안하게 말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제가 말했죠. 이거. 등기부등본을 펼쳤어요. 그 집 명의. 원래 내 것이었어. 준호와 유진이 놀라며 말했어요. 네? 30년 전에 너희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해뒀지. 너 태어나기도 전에. 유진이 창백해지며 말했어요. 그럼. 제가 말했죠. 그래. 너희가 살던 집. 원래 내 집이었어. 준호가 충격받아 말했어요. 그럼 저는 너한테 명예 넘긴 거. 내가 사는 동안만 빌려준 거였어. 서류를 더 꺼냈어요. 근데 말이야. 내가 너한테 집 명예 넘긴 게 10년 전이더라. 10년 안에 내가 원하면 되돌릴 수 있대. 유진이 떨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말했어요. 변호사한테 물어봤어. 지금이라도 내 이름으로 돌릴 수 있대. 준호가 말했죠. 엄마. 제발.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준호야. 준호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네, 엄마. 너 어릴 때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준호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엄마, 나 크면 엄마 호강시켜줄게. 그렇게 말했잖아. 준호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근데 나 쫓아낼 때는 그 말 기억 안 났지?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나는 이제 너희랑 안 살 거야. 유진이 외쳤죠.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준호도 고개 들며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제가 말을 끊었어요. 집은 그대로 살아도 돼. 그 대신 앞으로 10년 동안 매달 월세 내. 준호와 유진이 놀라며 말했어요. 월세요? 응, 시세대로 매달 300만 원. 유진이 말했어요. 어머님, 그건 좀.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싫으면 나가고. 너희가 날 쫓아낼 때 한 번이라도 생각했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조금은 생각해 보면서 살아. 매달 한 번씩 월세 내면서 엄마 생각하면서 살아. 준호가 고개 숙이며 말했어요. 네, 엄마. 그 후 3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작지만 따뜻한 아파트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열면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그런 곳이요. 준호는 매달 월세를 보내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손주 민준이를 데리고 와요. 오늘도 민준이가 왔어요. 민준이가 달려와 안기며 말했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제가 꼭 안으며 말했죠. 할머니도. 뒤에 서 있던 준호가 저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제가 민준이한테 말했어요. 민준아, 오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민준이가 할머니 계란말이요? 라며 좋아했어요. 저는 이제 72살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이제야 제 인생을 삽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누구한테 미안해하지 않고. 그리고 알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다는 걸. 내 삶도 소중하다는 걸. 남편이 30년 전에 심어놓은 씨앗이 이제야 꽃을 피웠어요. 그 꽃 때문에 저는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됐죠. 여러분도 당신의 삶을 사세요.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를 때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동안 정작 당신 자신은 사라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저는 이제야 그걸 알았어요.